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과학노수 김민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155명을 뽑고요. 그리고 계약학과가 있어가지고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몰라서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게다가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못 봤다거나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물화생이 좀 약하다거나 한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문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명과학 요 네 과목을 다 같이 말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제를 풀고 실제 촬영을 해가지고 수학은 3분, 물리 2분, 화학 2분, 생명과학 2분 해서 총 9분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녹화를 하게 되고요. 각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가서 답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말로 설명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를 잘 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같이 수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곡선을 가지고 접선을 구해서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좌표가 6일 때 점C의 좌표를 구하고 즉 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분 동안 말을 해야 하는데 문제를 먼저 밖에서 풀고 답을 구했을 때 일단 답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맞은 답을 가지고 이유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학은 잘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더 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고 어머님들께서 면접이 또 게다가 수능 전에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수능 전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원서 내셨다면은 이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도 보통 운동 내지는 중력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기본적인 문제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기본적인 어떤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수학 능력이 되는가를 보게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만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과 생물이 다 연계되어서 문제 풀 수 있는지 해서 문제 보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물리 원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계산 문제고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D를 구하고 답 구해야죠. 답을 구하고 근거 대답해야 되고요. 2분인데 문제가 3개나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2분 안에 이걸 설명하기 빠듯합니다. 여기서도 시가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힘의 관계 알아야 되고 역시나 근거, 방향에 들어가면 여기서 근거를 말하진 않았지만 왜 그런지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도 왜 그런지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 풀고 나서 1번과 2번과 3번에 답을 다 말하고 이유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2분이 빠듯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시켜보면은 오답도 많이 말하고 무엇보다 설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거나 머릿속에 계산은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을 딱 정확히 하는 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답안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답안입니다. 자, 화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평형상수, 그다음 산염기, 중화반응, 그리고 뭐 기체 이런 거에 많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그 문제 내기 좋은 이유가 역시나 계산이에요. 성균관대는 계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용액이 어떻게 변했나 농도의 비율을 물어봤죠. 요거는 평형상수 구하는 식을 알아야 하고 물론 제시문에 주어지긴 하지만 막상 시험장 가서 보게 되면 그 제시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를 원래 풀던 대로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구하고 역시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완충 용액이 나왔죠. 즉 완충 용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성균관대는 굉장히 계산 좋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시기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난이도도 그래서 시간 안에 풀게끔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다 활용해서 말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역시나 연습을 통해서 이제 배양을 해야겠죠. 능력을 함양해야지 시험 잘 볼 수가 있고 막상 시험장 가면은 기본 문제를 할지라도 잘 계산 안 돼요. 그래서 계산 잘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구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생투예요. 생투의 효소의 내용인데 여기서 효소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이 재심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문제 재심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효소에 대해서 지금 표를 주고 얘를 가지고 저해제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에 반사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그 이제 연습하면은 딱 반사적으로 그림 그리고 바로 설명하거든요. 그래프 그리면 답이 다 나오는데 막상 이제 시험 가게 되면은 이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고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 1번이 지금 얘기한 그래프를 통해서 저해제가 어떤 거냐, 경쟁적 저해제냐, 비경쟁적 저해제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그래프가 여기서 지금 이제 얘 세 번째가 농도를 많이 줬을 때 얘가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2배를 줬을 때 그때 200배로 늘렸어요. 요거는 효소의 반응 속도가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속도 값을 예측하는 거니까 속도 상소식을 만들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식은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계산을 하는 거고 3번은 이제 효소가 펩신일 때 얘가 위에서인데 최적 조건 해가지고 앞에서 제시문 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명과학을 가지고 이제 물화생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같은 기본적인 과학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을 가지고 물화생을 다 푸는데 핵심은 각각을 2분 내에 어떻게 발표하는가. 수학은 어떻게 발표하는가 이기 때문에 답과 근거를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애들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통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또 과거나 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은 되는데 얘가 논리적으로 딱 그 시간에 대답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수업의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전달력과 태도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을 구성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과학인재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문제 푸는 건 기본이고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 전에 보고요. 그 전에 이제 화요일 날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긴 하지만 미리 한번 연습해가지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셔서 좋은 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